오늘 고등교과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등과정 교과에서는 개념수하고 유형수만 봐도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많았죠. 개념수하고 유형수만 봐도. 뭐 심화수까지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유형수하고 심화수까지만 봐도 100점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고등교과에서는 절대적으로 유형수하고 심화수만 봐갖고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3등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할 경우 보통 보면 학원에서 개념 원리나 정석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유가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굉장히 깔끔하게 개념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난이도가 중급이면서 문제수가 적고 강의 용도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좋고 난이도도 중간급이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책이 이 두 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꼭 유형서를 끼게 돼요. 왜냐면 선행이다 보면 어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깊게 그거를 소화하기 좀 어려우니까 유형서를 많이 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유형서 자체가 문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하고 유형서까지 하는데도 최소한 빠른 친구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게다가 심화서까지 본다? 그러면 빠른 친구들이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심화서하고 개념서를 다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등교과에서는 이 기출서를 풀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자체로 성적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을 쌓고 기출서를 보기 위한 단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행을 하더라도 이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어린 친구들이 소화를 못 해낼 경우는 오래전에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 현행에 왔을 때 다시 다 많이 잊어먹는다는 거죠. 잊어보니까 다시 얘를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해낸 친구들은 이전에 이 다시 한번 보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2개월 걸렸다면 뭐 일주일 만에 소화를 해낼 수 있어요. 뭐 그 부분이 그래서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안 했을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화서까지 보고 끝난다는 거죠. 기출서를 볼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을 해서 가는 부분, 이 뭐 로드맵도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할 때 개념을 정확히 잘 요약 정리를 꼭 하셔야 나중에 다시 볼 때 시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꼭 요약 정리해서 이 부분을 해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선행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방학 때부터 그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선행 로드맵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념수하고 유형수 보는데 2, 3개월에 걸려요. 그러면 2, 3개월씩 해서 이걸 보면 거의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유형서만 보고 빠른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심화수까지밖에 못 보는데 기출을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손도 못 대고 결국은 한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가서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 그 선행이 없이 방학 때부터 스타트한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바이블이나 마플 교과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최신 유형이 많습니다. 최신 유형이 정석이나 기본 개념 원리보다는 최신 유형이 좀 많고 문제 수가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수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를 잘 소화를 해내면 바로 기출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형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 기출서 볼 때 처음에 이쪽으로 갈 때 킬러는 좀 제외시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 실력이 확 느는 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다른 업무를 하다가 거의 30년 만에 책을 봤지만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상위 0.5% 수학이나 과학은 거의 뭐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념 서 보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봤어요. 근데 이 기출 보는 데는 워낙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제 형태고 말도 길고 국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보면 절대 최신 수능 문제들이나 그 모의고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좀 봐서 익숙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1등급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3등급 이상을 뚫으려면 무조건 기출을부터 해서 왜냐면 그러고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을 보고 시간 세이브를 해야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려서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기출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심화서라고 하는 부분들 얘는 책이 되게 얇잖아요. 얘는 시험 기간에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이 기출로 어느 정도 다져지고 나면 이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강에 없는 책들만 제가 예로 들어서 한 건데 다른 좋은 책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며칠 안에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로드맵을 선행이 없이 방학 때 스타트한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친구들, 선행이었을 경우는 이제 기출, 킬러를 포함해서 훈련을 하시고 이 그 선행이 좀 늦은 친구들은 기출까지는 좀 가기 시간이 좀 버거울 거예요. 버거운데 만약에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은 이 부분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고3이 됐을 경우는 기출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서 개념을 다시 이 기출을 푸는 게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 형태, 말, 언어를 같은 거를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개념에서 어디가 뭐가 빠졌는지를 체크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위해서 기출을 푸는 거지. 단순히 기출을 위해서 기출 문제를 암기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고3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엔제 인강의 엔제도 많이 유명한 엔제들이 많지만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로 든 겁니다. 이런 거를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1등급을 찍을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